네, 그럼 지금부터 2020 경북포럼 패널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토론에 참여하시는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드릴 때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좌장으로 수고해 주실 우리 김택환 경기대학교 미디어 영상과 특임 교수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패널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창로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장님 소개해드립니다. 네, 권찬호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총괄지원본부장님 소개해드립니다. 네, 임현성 상주시 부시장님 소개해드립니다. 네, 김호진 경상북도 일자리경제실장님 소개해드립니다. 네, 그럼 이제 마이크를 좌장신 우리 김택환 경기대학교 미디어 영상학과 특임 교수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김택환 교수입니다. 저는 그 경북 의성 다인이라는 바로 요 붙은 시골에서 논두렁 전기를 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독일 유학까지도 가고 전 세계 이제 많이 다녀보기도 하고 해서 저한테는 오늘 상주가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존경하는 우리 김용기 부위원장님이 기조발제를 하시고 또 우리 상주 강영석 서시장님이 또 적극적으로 기초단체 장으로서는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그 의욕에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전체 자장을 맡게 된 거는 또 제 고향에 대해서 또 이 경상북도 발전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조금이나마 좀 기여할 수 있을까 해서 이제 맡았습니다. 오늘 패널은 이미 다 이제 소개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 각자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은 1시간 정도 되는데 한 7분에서 8분 정도 각자 이제 발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우리 상주발전에서 오늘 여기서 참석하신 분들의 패널 한 몇 분의 이제 토론 및 제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22페이지, 23페이지를 한번 펴보십시오. 일단은 우리 김용기 부위원장님께서 한국판 뉴딜이라는 걸 잘 여러분 이해 잘하셨죠? 네, 우리 김용기 부위원장님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마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첫 발표를 이제 하셨고 그 한국판 뉴딜이라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 이해를 하셨고 이제 상주한테는 또 하나의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적극적인 시장님과 오늘 참석하신 이 정도의 인원들이 중앙정부에서 뭐를 해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냐하면 상주를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서울에서 잘 모릅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계기로 태스크포스 팀도 만드시고 그렇게 해서 디지털 그린 또 그다음에 미래형 일자리가 뭔지 여러분이 아시기 때문에 상주가 어떤 특장이 있고 무엇을 하면 앞으로 그야말로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겠다. 또 앞으로 상주가 발전하겠다. 그래서 저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3가지입니다. 뭐냐? 잘하는 걸 더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상주가 가장 유명한 게 이건 뭐죠? 꽃감이지요, 그죠? 꽃감이 호랑이보다 이기지요, 그죠? 옛날 어렸을 때 할머니들이 겨울에 딱 감춰놨다가 제 같은 손자한테 꽃감을 줬던 그런 위대한 이 상주의 꽃감의 영향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농촌, 관광 여러 가지 이제 있는데 앞으로 상주가 미래 산업을 개척해내야 되는데 일단은 잘하는 걸 더 잘해야 됩니다. 그 잘하는 데다가 디지털 옷도 입히고 그린 옷도 입히고 여기에 사람들 재교육도 하고 이걸 이차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김용기 부위원장님이 여러분 아주 오늘 2가지 중요한 걸 발제를 했어요. 하나는 사라질 직종들을 쭉 설명하고 앞으로 떠오를 직종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떠오를 직종들 중에 한 15가지 중에 상주가 2-3개만 잡으면 됩니다. 2-3개를 잡아서 이 떠오르는 직종은 대한민국의 상주가 메카가 되겠다. 그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고 또 여기 우리 오늘 여기 전에만 해도 우리 부총장님이었는데 본부장님 계시니까 이거 경북대학 있지 않습니까, 그죠? 대학하고 연계하고 또 아까 우리 기업인들하고 연계해서 미래에 다시 떠오를 신산업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신산업을 만들어가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아까 우리 시장님 또 많이 말씀하셨는데 좀 이따 한 분 또 말씀하시던데 이제 미래의 도시가 발전하려면
교통의 중심이 돼야 됩니다. 교통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어렸을 때 새로운 길을 닦는 걸 신장로라 그랬어요. 전 세계적으로 신장로를 가장 많이 닦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바로 로마입니다. 로마. 로마 가도라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그 길이 6개가 있어요. 길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백길도 있고 또 뭐가 있죠? 하늘길도 있고 철길도 있고 고속도도 있고 여러 길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 길에 사실은 상주가 대한민국의 허브고 중심인데 그 길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 시장님이 하시고 여러분들도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도 이제 워낙 고향을 오래 떠났다가 해외 오래 살고 서울에 살고 또 전국을 다니다가 이제 우리 경상북도를 이제 나이 드니까 이제 또 다시 이제 이래 보면서 경북에 그래도 가장 발전적인 기업이 뭘까? 가장 매출액을 많이 올리는 기업이 뭘까? 보니까 그래도 저 영풍이 석포제이론소라고 한 1조 3천억. 뭐 상주에서 한 1조 3천억짜리 곧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뭐 이런 기업들이 저는 많이 다시 만들어져야 되는데 속보 제가 가서 그분들 보고 그랬어요. 당신네들이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 비판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바로 디지털과 그린 뉴딜의 옷을 입혀야 된다. 그 옷을 입고 친환경 기업 또 친디지털 기업으로 가면 바로 경북 지역에서 선도 기업이 되고 그런 선도 기업이 많이 나오면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또 여기서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또 많이 번 돈은 뭘 합니까? 복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미래 세대를 교육시키는 이제 이런 일을 저는 많이 해야 된다고 그러고 또 뭐 많은 분들이 좀 이따 발표도 하고 아까 우리 김용기 부위원장도 미래 10대 기술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포함한 빅데이터 등 클라우드 이 10대 기술의 핵심 기술들을 상주도 몇 가지는 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걸 이제 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뭐니 해도 이제 역시 협력입니다. 협력 특히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그야말로 기업과 대학 연구소와 관과 시민이 힘을 합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모델로 저는 상주 모델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흔히들 구미 뭐 아니면 저거 강주 모델 이야기하는데 미래형 상주 모델이 뭘까? 이런 것은 같이 산학, 현민 이런 합쳐지는 이런 새로운 이제 모델을 만들고 상주도 더 나아가서는 이제 한 명 한 명이 다 이 나라의 주역이고 창작자가 돼야 됩니다. 창업자가 되고 그런 이제 상주 대한민국 넘버원 내걸면 저는 무조건 이제 미래가 있다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냥 고향이나 가까운 이 상주에서 다시 대한민국의 미래를 희망을 보면서 일단 지금부터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시간 꼭 지켜주십시오. 우리 전창록 원장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뭐 하자마자 시간을 지켜달라 그러니까 부담스럽네요. 어쨌든 저는 뭐 경북경제진흥원 원장으로 있고요. 오늘 이 자리에 그 패널로 참석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고 또 오늘 여기서 시장님, 상주 시민들 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사실은 뉴딜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협약입니다. 새로운 협약.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관행들을 바꾸고 우리가 새롭게 하자라는 관점에서 한 이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 3가지 정도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주도성이라는 관점에서 중앙정부 주도가 아니고 지역이 주도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얘기. 그다음에 지속 가능성이라는 관점에서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역할을 좀 줘야 되겠다라는 거.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뭐 권리의 시대라고도 하고 뉴노멀이라고도 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우리가 일하는 방식이 좀 바뀌어야 되겠다는 얘기. 이 3가지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 주도성은 아까 그 우리 김용기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정부가 일하는 방법들을 보게 되면은 사실은 예산을 걸고 거기에 응모를 하게 하면서 각 지자체들, 각 그 지역들이 그 구도하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어떤 정부 구도를 따라갈 수밖에 없고 굉장히 지역이 좀 끌려가면서 그 구도하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이제 디지털 뉴딜을 얘기했지만 경북은 디지털 뉴딜 하기 전에 원래 저희가 이제 경상북도에서 그 경북 세일 페스타라는 비대면 판매 활성화 정책을 했었습니다. 그 정책을 통해서 우리가 5, 6, 7, 8, 9 5달 동안에 한 2,300개 정도 경북에 있는 업체들이
한 1,100억 정도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연말까지는 한 1,500억 정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충분히 지자체도 좀 잘할 수 있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지역들한테 조금 더 많은 자율성을 줘야 되겠다. 그리고 아까도 이제 질문하셨지만은 사실은 상주의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에 맞는 것이 어떤 사업이 있느냐. 그래서 저는 이런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이라는 것도 우리가 왓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보통 그 커피숍 하면은 전형적인 사실은 다방 커피숍 아날로그 사업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스타벅스를 아날로그 사업이라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스타벅스는 디지털 기업이죠. 즉 스타벅스가 뭐 사이렌 오더라 그래서 미리 그 주문할 수 있게끔 하고 고객 데이터를 가지고 충분히 디지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이 어떤 사업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사업이든 간에 우리가 수단으로서 디지털과 그린을 얹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는 큰 어떤 그 지원을 하시고 지역 주도적으로 사업도 정하고 그 사업이 디지털 그린 뉴딜이 될 수 있도록 좀 지원해 주시고, 그래서 지역 주도적으로 좀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것이 어쨌든 성공의 요건이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경북에서 사실은 지금 저희가 그 경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신공항입니다. 경북 통합 신공항. 저희가 그 경제진흥원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뭐 통합 신공항이 경제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고 10명 중 9명은 이용하겠다 그러고 어쨌든 51조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북 통합 신공항이라든가 또 상주 같은 경우는 지금 KTX가 굉장히 사실 상주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지역이 요구하는 사업이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이 아니다라고 하지 말고 조금 더 과감하게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의 시각을 좀 넓혀서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은 이 부분은 이미 대통령님께서는 지난 13일에 뉴딜 사업이 지역 균형 뉴딜이라고 사실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좀 강조드리는 것은 지역 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그다음 두 번째 성공의 조건은 미국에서 이제 사실은 뉴딜 사업을 했을 때 뭐 그 여러 가지 평가가 엇갈립니다. 성공과 실패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는데 그 굳이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많은 부분은 미국에서 뉴딜이 실패했던 이유는 기업들을 배제했기 때문에 그렇다. 기업들이 뛸 수 있는 공간, 기업들을 배제하고 했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좀 실패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조금 더 기업들이 뛰게 해줘야 되겠다. 이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사업에서. 그래서 뭐 오늘도 사실은 규제 샌드박스에서 많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사업에 관해서 규제를 풀었듯이 경북 같은 경우는 지금 포항의 배터리, 안동의 바이오, 그다음에 경산이라든가 뭐 이런 어떤 그 영천 이런 쪽에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회사들은 사실은 전기차로 바뀌어야 되겠고, 그래서 좀 과감하게 기업들의 어떤 그 사실은 기업들이 코로나 전에도 뭐 주 52시간이라든가 뭐 최저임금제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오니까 직격탄을 맞은 격인데 이 기업들이 이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이라는 어떤 이 그 큰 트렌드를 맞아서 열심히 뛸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고 아까 저기 얘기하셨던 것처럼 뭐 그 노동 규제라든가 노동 시장의 경직성들 이런 부분들도 좀 완화해주고 해서 기업들이 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또 하나는 아까 이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기업들이 지역에 살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지역 인재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역 인재들. 그래서 지역 인재들을 어떻게 지역으로 끌고 올 건가. 사실은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이 돼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아니고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을 통한 기업 살리기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일자리라는 것이 목표가 일자리라는 것은 사실은 그 결과로 따라와야지 목표가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을 좀 살려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이제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그다음에 탄소 중심에서 저탄소로 경제 패러다임이 전환되는데, 이런 경제 패러다임에 맞게끔 우리 정말 그 일하는 방식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다.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그 일의 주체가 조직이다, 뭐 대규모 기업이다 이렇게 많이 봤다라고 하면은
사실 일본에는 이제 그 일본의 경제 부흥을 이끌었던 세대들을 단계 세대라고 합니다. 굉장히 단단한 철각 이 철덩어리 새 덩어리를 단계라고 하는데 그런 어떤 그 조직 구조 그런 틀로는 더 이상 성장이 어렵다. 자율이 개방이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사실은 지금 시대는 우리가 변화가 예측할 수도 없고 통제 가능하지도 않은 기하급수적 변화의 시대인데 이런 변화의 시대를 우리 조직 내부의 자원만 가지고는 사실은 누구도 대응할 수 없습니다. 외부의 천재들과 외부에 있는 어떤 자원들을 끌어오기 위해서는 우리 조직의 형태가 일하는 방식이 훨씬 더 개방적이고 수평적이고 열려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일하는 방법이 바뀌어야 되겠고 일을 하면서 보는 시선이 내부가 아니고 외부를 지향해야 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뉴딜이라는 새로운 협약에 맞게끔 중앙이 아닌 지방이 주도적으로 좀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주고 그리고 지속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정부가 아닌 기업이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개인 중심의 개인의 어떤 창의성, 자율성, 개방성에 기반하는 어떤 열린 일하는 방식이 좀 바뀌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시간 지켜줘서 고맙습니다. 박수. 이 성공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지역이 주도해야 된다. 중앙이 아니고. 두 번째로 더욱더 중요한 기업이 이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새롭게 일하는 방식, 그 다음에 가장 의미 있는 이제 새로운 인재 양성. 그래서 당연히 이제 다음 토론자수는 우리 건찬호 경북대학교 상주 캠퍼스 총괄 지원 본부장님께서 인재 양성 또 새로운 인재 개발을 어떻게 꿈꾸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시장님이 최근에 이렇게 바뀌셨는데요. 뭐 저는 소문에 우리 시장님 바뀌시고 나서 굉장히 열심히 뛰신다. 뭐 젊으니까 역시 생각하는 방식이 많이 다르다 이런 소문들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기회를 통해서 상주가 굉장히 많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위원장님 이렇게 방문해 주시고 좋은 자리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기 상주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요. 제가 우리 상주 캠퍼스에 대해서 약간 자랑하겠습니다. 상주 캠퍼스는요, 뭐 생태환경대학하고 과학기술대학 두 개 단과대학이 있지만은요, 실제로 학생들의 한 55% 그러니까 35%가 수도권에서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20%는 부울경 쪽에서 오고 있고요. 그래서 한 55%가 부울경이나 수도권이고요. 정작 우리 대구 경북이 차지하는 비중은요 30%가 안 됩니다. 그럴 정도로 많은 인재들이 상주 캠퍼스로 오고 있지만은 사실은 상주에 별 일자리가 없어가지고요 공부가 다 끝나고 나면 다시 서울로 수도권으로 다 돌아가 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상주 캠퍼스는 최근에 이제 전에 뭐 우리 상주 캠퍼스에 인원이 많이 줄어가지고 좀 문제가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했는데요. 뭐 일반 대학원이 굉장히 많이 강화돼갖고 석박사 과정 정원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아마 저희 두 개 단과 대학이 BK 사업을 갖다가 3개나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학원생 육성에도 굉장히 박차를 가할 그런 계획인데요. 웬만한 작은 단과 대학 하나 대학 하나가 맞는 그런 정도의 BK 사업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굉장히 좋은 인재들을 많이 육성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상주에 우리 시장님을 비롯해서 상주에 굉장히 빠른 산업 성장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실 디지털이라든가 로봇이라든가 AI라든가 생명산업, 우주산업, 건강과 수명 연장, 기후환경, 스마트시티, 경제와 일자리 이거는요 앞으로 한 30년 정도 우리 앞에 계속해서 우리 앞으로 왔다 갔다 할 그런 화두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이런 키워드는요 아마 코로나 이전에보다는 코로나 시대가 딱 터지면서요 아마 이런 키워드가 우리 몸 앞에 또는 우리 앞에 현실로 다가서는 게요 한 5년 정도 더 이렇게 빨라졌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과거에는 좀 느긋하게 이렇게 가도 된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은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세계가 한 5년 정도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거 한번 뒤처지면요 정말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그 변화는요, 아까 우리 부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없이 많은 일자리를 소멸시키기도 하지만은요, 새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 미래학자들은요, 앞으로 30년간 로봇과 신기술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한 500만 개의 일자리가 소멸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대신에 한 1억 3,300만 개 정도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다라고 이렇게 미래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단지 종류나 형태가 바뀔 뿐입니다. 오히려 일자리는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세분화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예, 그래서 이런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자는 아마 미래를 이끌어가게 될 것이고요. 그렇지 못할 경우는 아마 도태될 것이다. 그래서 아마 우리 정부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사실 나는 이런 그린 뉴딜이 특정 정권의 정책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이거는 사실 이거 지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고요. 우리나라가 그래도 디지털 왕국이라는데, 디지털 왕국이라면요 당연히 앞장서서 리드해 가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린 뉴딜은요, 특정 정권이 추진해야 될 게 아니라 적어도 한 30년 정도 미래를 생각하고요, 추진해야 되는 그런 국민 산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국민 산업이 되려고 하면요, 저는 부위원장님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이게 입법이 돼야 되고요, 법으로 돼야 되고, 그리고 여야가 합의하는 그런 법으로 돼야 되고, 그리고 이 정부의 국민의 세금만 들어갈 게 아니고요, 기업들로부터 펀딩도 많이 받아야 되고요, 또 일반 국민들도 이 사업에 동참하겠다라는 뜻으로 국민 펀드도 만들어서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얻어지는 수익에 대해서는, 또는 얻어지는 미래의 어떤 공적인 어떤 이득에 대해서는요, 국민 전체가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예전에는 그 기업이 어떤 걸 했었으면요, 그게 이익은 좀 기업의 이익으로 돌아갔다면요, 앞으로는 그렇지 않는 방법으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이 법적으로도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법적으로 만들어져야만이 뭐가 되느냐 하면요, 지자체에서도 이걸 조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지자체도 똑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린 뉴딜에 지자체마다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추진하고 운용할 수 있는 지역 펀드도 만들고요, 지역민들의 국민 펀드도 만들고, 그리고 혁신 성장을 주도할 만한 민관 협력 부서도 만들고,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지역에서도 지자체에서도 이게 조례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계 미래 보고서는요, 아마 2020년도 정도 되면 세계 최고의 부자가 네트워크에서 나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실제로 지금 이제 알리바바,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야후, 네이버 같은 이런 꿀떡 없는 이런 네트워크 기업들이요, 이미 이미 기업의 선두에 서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고, 심지어는요, 어떤 힘도, 그죠, 어떤 정치적 이런 힘까지도 이런 네트워크가 차지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꿀떡 없는 그런 기업들이 세계 이미 중심에 있는데요, 이 넷을 갖다 뒷받침하는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같은 신산업은요, 아마 그 끝을 알 수 없을 만큼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전환되고 있는 거죠, 사실 이 시대는. 그런데 이런 시대에 우리 과연 상주는 뭘 해야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어야 되겠지만은요, 저는 나름대로 좀 이렇게 고민을 해보면요, 상주는요, 곧 고속전철이 개통될 경우에는요, 서울이 1시간 20분밖에 안 걸려요. 그리고 아마 그 상주는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일 무재해 도시로 알고 있습니다. 재해가 제일 적은 도시고요.
그리고 사실 그 내부적으로 다른 도시가 갖지 못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우리 경북대학교도 있지만 낙동강 생물자원관도 있고요, 경북농업기술원, 스마트팜, 그리고 청정도시의 이미지, 뭐 역사, 문화, 뭐 이런 등등 다른 도시가 못 가진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을 갖다가 바탕으로 해가지고요, 저는 이런 걸 한번 상주는 이런 걸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세계 최고의 부가 네트워크에서 나오고 있는데 네트워크를 갖다가 중심으로 하는 그런 네트워크 도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5G가 완전히 구현되는 도시라든가, 아니면 넷 속도가 대한민국에서 최고 빠른 도시라든가, 아니면 정말 그런 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데이터 센터라든가 데이터댐 같은 것들이 상주에 구축될 수 있도록. 지금은 뭐 지역이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네트워크만 잘 돼 있으면 그게 뭐 어느 뭐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도 뭐 센터 같은 게 부산도 있고 서울도 있고 마구 연결돼 있거든요. 그게 상주에 있다고 뭐 문제될 게 하나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기업이 시민이 행복할 수 있는 도시, 네트워크가 잘 돼 있으면요, 그 기업이 잘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구축되는 것이니까 좋을 테고요. 이런 저는 네트워크 도시를 한번 만들어 보면, 그러면 세계 최고의 부가 이 네트워크에 있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 네트워크 기업들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상주를 기반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건찬호 본부장님께서 이제 이 AI 로봇을 포함해서 미래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다. 그래서 이 뉴딜은 국민 산업으로 발전해야 된다. 그럼 이걸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입법을 해야 되고, 입법하면 지역에서는 이제 조례로. 그리고 앞으로 더 중요해지는 게 이제 네트워크 경제, 플랫폼 경제가 중요한데 성주도 충분히 허브가 될 수 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보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 고향이 이제 의성입니다. 제가 전국에 한 300몇 번 이제 특강을 하면 의성 가면 뭐가 유명합니까? 그러면 전부 다 뭡니까? 마늘, 고추, 정력제만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그보다 더 유명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바로 우리 대한민국 희망입니다. 영미 모델입니다. 영미, 컬링의 영미입니다. 그 컬링의 영미들은 사실은 흙수저도 아니고 나무수저예요, 사실은. 근데 그 나무수저도 기회를 주니까 세계 제패하는 겁니다. 저는 지방 가서 항상 특강하는 게, 서울 올라갈 사람들한테 투자하는 게 아니고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인력 한 명 한 명이 다 서울의 메이저 대학 이상으로 능력이 다 있어요. 능력이 있는데 기회 균등이 안 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에 가면 갈수록 우리 상주를 포함해서 여기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기회를 주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경북대학교 상주 분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니까 전국대학이더라고요. 학생들 오면 이 정도의 인력이면 상주를 저는 굉장히 크게 키울 수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해요. 나중에 시장님 보고 내가 따로 인력 양성방안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막바로 이제 또 상주 발전을 위해서 우리 부시장님이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위원장님 떠나시기 전에 이게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이거 고속 전철 KTX 그 상주로 꼭 들어야 됩니다. 우리 부시장님 마이크 넘길게요. 안녕하세요. 저 부시장 임현성입니다. 우리 그 디지털 및 그린 뉴딜로 그 상주형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주시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 대한민국의 그 최중심입니다. 경상북도 서북부에 위치해 있으며 그 우리 자동차로 전국에서 어디에서나 그 2시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한 그 사통팔달의 강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금년 9월 기준으로 인구가 지금 9만 8천 명 조금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사업자 수는 한 7,500개 정도, 또 종사자는 한 3만 명 정도 되고, 일반 산업단지가 2개소, 또 농공단지가 7개소가 있고, 거의 좀 중소형 업체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그 농가 수가 14,000호 정도로 전국에서 4번째, 그리고 우리 경상북도에서 2번째로 높고, 농가 인구가 한 3만 명 정도로 전국에서 8번째, 우리 경북에서 2번째로 아마 대한민국 그 농업의 수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우리 지역의 특성을 감안해서
그 미래 상주를 위한 그 좋은 일자리 창출을 정책의 그 최우선 목표로 그 설정하고 일자리의 양보다 질 개선을 위해서 행정력을 지금까지 집중해 왔습니다. 그 공공행정 분야 일자리를 확대하고 또 문화관광, 낙동강 주변 등 관광산업 활성화라든지 농업 스마트팜 등 농촌 활성화 사업, 또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사업, 또 고령화 시대의 그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 또 친서민 현장 중심의 맞춤형 일자리 확대, 또 사회적 경제 지원, 산업건설, SOC 등 지역경제 활성화, 또 기업 지원 및 유치 등으로 금년도에 일자리 5,000개를 목표로 했습니다만 9월 말 현재 5,5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그 정부의 일자리 공고 사업에 그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청년의 관내 취업이나 창업 또 정착 시에 기업의 인건비 또 청년 정착 지원비를 적극 지원하고 서울 청년하고 지역 상생 일자리 사업 참여 등 외지의 청년 인구 지역 유입 및 일자리 창출에도 지금까지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4일 정부는 한국판 그 뉴딜 국민 보고를 통해서 그 한국판 뉴딜 28개 과제를 구체화하면서 2025년까지 160조 원을 투자해서 19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한국판 뉴딜 추진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서 지난 8월과 10월에 두 차례에 걸쳐서 상주형 뉴딜 사업 보고회를 실시해서 39건의 사업을 발굴해서 사업별로 특성을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주형 뉴딜 사업을 통해서 일자리가 창출이 그 기대가 되는 대표적인 사업을 간략히 이래 소개를 드리면은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경제 전반의 구조적 변화로 비대면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디지털 뉴딜 일자리를 촉진하고자 소상공인 데이터 구축, 또 정보기술 ICT를 접목한 스마트팜 확대, 또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또 낙동강 스마트 홍수관리 시스템 구축,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조성, 상수도 스마트 관망 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IMF 외환위기 때 재정 투자와 규제 완화를 통해서 IT 정보기술 강국으로 발전하게 되는 기반을 마련하였듯이 현재 위기 상황을 그린 경제 전환의 새로운 일자리, 신산업 창출의 기회로 활용하고자 그린 문화시설 조성이라든지 제로 에너지 건축물 구축을 위한 태양광 패널 설치,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스마트 그린 도시 조성, 또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 도시재생 뉴딜 사업, 축산 분유로 만드는 에너지 자리마을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2022년까지 상주 사벌 국면 엄암리 일원에 추진 중인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사업으로 청년 교육생, 실용화 재단, 또 온실가스 등 직접적인 누질 일자리가 200명 이상 마련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울러서 2021년부터 시행되는 국민 취업 지원제로 고용 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자 상주 중령 고용복지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향후에는 상주시 고용 플러스 센터로 확대하는 등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세부 전략 중 하나인 안전망 강화에도 소홀함이 없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탈산수와 또 분산화, 디지털화로 대표하는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신기술, 아이디어로 무장한 기업들이 에너지 및 각종 산업에 혁신을 가져올 것입니다. 상주시에도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와 디지털, 그린 뉴딜 추진에 기여하는 혁신기업과 산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며 또한 소상공인 생존 기반 강화라든지 취약계층에 대한 디지털 접근성 향상, 미래를 선도하는 인재 양성 등을 위해서도 노력할 것입니다. 상주시의 뉴딜 일자리 창출은 단순히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닌 새로운 내일을 디자인하고 한국판 뉴딜 정책에 적극 부응해서 미래 상주 건설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임현성 부시장님께서 상주시가 어떻게 디지털 뉴딜 그린 사업을 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지를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특히 보니까 이제 핵심 중점 사업
우리 김용기 부위원장님 큰 박수로 우리 잘 가시도록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상주시가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지역으로서는 디지털 그린 뉴딜로 선도 도시, 앞서가는 허브가 도시가 되겠다는 야심찬 목표고 또 현실적으로 잘 지금 실현하고 있어서 튼튼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경상북도 일자리 경제실장님 김호진 실장님 시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호진 경상북도 일자리 경제실장입니다. 네, 오늘 그 주제 강연을 들으면서도 그렇고 토론하시는 말씀 들으면서도 그렇고 도 전체적인 지금 전략과 정책 사업을 고민해야 될 그 실무적인 책임도 가지면서 특히 상주 지역의 어떤 이런 정책들을 어떻게 조정하고 오늘 질문도 나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또 보완이 돼야 될까 하는 고민을 함께 가집니다. 먼저 그 김용기 부위원장님이 이제 이 정리하신 아까 주제 강연 내용상으로 봐도 일자리위원회가 과거에 대통령 직속위원회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렇게 형식적으로 구성돼서 활동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일자리위원회 부분은 앞에 설명하신 이런 사업들도 직접 선정하고 저희 도 차원에서도 상주 지역은 아닙니다만은 구미 지역의 그 산단 대개조라든지 상생형 일자리 사업 같은 두 개 사업만 해도 국비 지원 사업 규모가 6천억 원 정도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들이 이제 일자리위원회 주도 조정으로 해서 선정이 되고 이제 실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 있는 만큼 현실적으로 저희 경상북도가 봤을 때는 정말 크고 중요하고 하는 그런 변곡점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강조를 하고 싶고 안 그래도 오늘 그 아까 이렇게 인사 말씀하고 소개 이런 부분에서 우리 저 뒤에 앉아 계시는 우리 김명선 도의회 그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아까 소개가 안 됐는데 제가 조금 아쉽고 했는 부분인데 김영선 의원님도 도의회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늘 고민도 많이 하셨고 특히 이번에 그 도정 질문 상황에서도 상주의 청리 산단의 그 에너지 그린 시범 단지를 좀 특화해서 조속해야 된다고 아주 그 열정적으로 주장을 하셔서 저희 도청의 간부들이나 부서에서 이제 잔잔한 그런 공감을 많이 가졌는데 또 그에 앞서서도 또 친환경 환경 소재 산업을 육성해야 된다는 조례안도 또 대표 발의를 해주셨고 이런 부분인데 이게 꼭 상주가 이제 꼭 농업 도시다 산업이나 이런 부분은 뭐 좀 부족해서 혜택을 못 받는다 이렇게 좀 소극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기회가 있든 없든 그런 부분들을 좀 주도적으로 주장하고 논의를 하고 하는 계기가 오늘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조금 더 책임감과 용기를 가집니다. 그래서 시청에 지금 시장님 잠깐 배웅을 하시러 가셔서 제가 말씀은 직접은 못 드립니다만은 그 김영선 위원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저희가 긴밀하게 잘해서 조금이라도 방법을 좀 더 찾아볼 수 있도록 그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경제부서장으로서 계속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님이 계시면은 저희가 도 차원의 약간의 건의 사항이라든지 내용에 대한 보완 사항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만은 부득이 그 일정 시간 때문에 나가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행정적으로 별도로 건의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저한테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러시면은 좀 양해를 해주시면 저희가 김용기 부위원장님에게 드리는 그 건의 사항에 대해서 그 일자리위원회 차원에서 선정된 그 대표 시범 사업에 대한 추진을 조금 동료 점검을 좀 해주십사 하는 건데 구체적인 내용의 첫 번째는 상생형 일자리 사업에 저희는 구미 LG화학 부분입니다. 부득이 지금 상황상 그 직접적인 투자 실행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 부분인데 일자리위원회 차원에서 LG와의 협의를 통해서 실질적인 투자가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금 도움을 부탁드리는 요청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산단 대개조는 올해 구미에 그 6천억 정도 국비 지원 규모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예산 배정이라든지 이런 기재부의 실질적인 실행 부분에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데 위원회 차원에서 이것을 설계하고 조정해 주신 만큼 실행 단계에서도 조금 더 역할을 도와주십사 하는 건의를 도청 부서장으로서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좀 자장님께서 조금 꼭 좀 전달 건의를 요청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상주에 저희가 조금 같이 고민을 부시장님도 계시지만은 또 시장님도 저희들이 조금 제안을 해봐야 될 게 오늘 아까 질문에서 수도권이나 이런 산업 도시 지역으로 집중되고 농촌 지역이고 비산업 지역인 이런 지역들이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거듭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마땅치 않고 쉽지 않더라도 이 부분을 한 번 더 이렇게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될 텐데 저희 도 차원에서도 어쨌든 상주가 그냥 농업이라고 할 게 아니고 같은 농업이라도 지금 저희들 뉴딜이나 이런 상황에서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식품 산업 코로나 언택트의 식품 산업은 새로 많이 부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식량 안보라는 이게 다시 논의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상주가 식품 산업을 뭐 기치를 내건다든지 조금 뭐 의성 같은 데는 지금 반려동물 산업 테마파크 예전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기획을 하고 있는데 반려동물도 여러 가지 부가 산업이라든지 생활용품 산업이나 이런 게 확장될 수 있으니까 꼭 첨단 산업만이 유망한 산업이고 뉴딜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뉴딜 사업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용 안전망 강화라 같은 일반적인 산업 구조 개편의 그 사업 과제들도 있기 때문에 어차피 첨단 디지털 이런 부분은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그린이나 기타 고용 안정 뉴딜 사업에서는 발굴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서로 논의해서 찾아보는 이런 기회와 책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좀 부탁을 드리고 싶고 아울러 이런 거를 좀 진전을 시키려 그러면은 도와 중앙부처와도 하나의 협의 기회를 가져야 되겠지만 이걸로는 조금 제약이 될 수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구미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산단 대개조하고 상생 일자리 사업이 6천억 정도 규모로 구미권 중심으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상주가 그 혜택을 또는 파급 효과를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는 함께 가질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조금 살펴볼 필요성이 현실적으로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농업뿐만이 아니라 식품 산업을 내건다면 전주라든지 이런 도시와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호남권의 식품 산업 중심은 전주고 영남권의 식품 산업 중심은 뭐 상주라든지 뭔가 이런 전략적인 모토를 제시하는 게 필요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까 김영선 위원장님이 친환경 소재 산업이나 이런 육성 지원을 조례로 대표 발의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산업을 기치로 내걸고 우리도 구미나 칠곡이나 이런 건하고 함께 가겠다는 뭔가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아까 앞에서도 토론에서 그 네트워크 부분을 상당히 강조했던 만큼 뭔가 그런 시도라도 이루어지게 되면 도 차원에서 약간의 그 협의 조정 지원이 조금의 기회라도 여지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조금 부탁도 건의도 드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시간이 제약되는 만큼 많은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도에서 직접 이렇게 그린 뉴딜 사업을 추진하고 이런 토론에 참여하는 만큼 조금 더 실무적인 행정적인 책임을 가지고 이철우 도지사님한테 잘 상황과 내용을 요지를 보고드리고 좀 후속적인 행정적인 조치와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깊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뜨거운 박수로 우리 김호진 실장님하고 저하고 이신전심으로 많이 통합니다. 일단은 두 가지 말씀하셨던 이제 구미와 산담 구조 김용기 부위원장하고 청와대에 제가 열심히 잘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실장님 아주 좋은 말씀하셨어요. 이제 상주라는 그 요 내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상주 경북 전체에 같이 협업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도 오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신공항 같은 경우도 사실 배후 지역으로 충분히 여러 가지로 저는 산업적으로 일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 실장님도 이야기해 주시고 너무 고맙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한 분 꼭 마이크를 내가 드리려고 그랬는데 먼저 말씀하셔갖고 계시죠. 우리 김영선 의원님, 그 한번 그 우리 경상북도와 그 다음에서 앞으로 오셔서 좀 마이크 그 경상북도 우리 김영선 의원님은 지금 현재 경상북도 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지금 맡고 계십니다. 우리 큰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세요. 아유, 네, 반갑습니다. 경상북도 의원 김영선입니다.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인사를 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아까 다들 좋은 말씀 많이 하셨고 또 김호진 실장님께서 제가 또 도의회에서 마침 우리 구미에서도 산단 대개조를 하고 있고 또 우리 상주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농공단지를 비롯해서 또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일반 산업단지 가지고는 경쟁력이 없다는 것이지요. 지금 뭐 오늘 그런 여러 가지 얘기 속에서 저도 얘기했는 것이 아리백을 얘기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로 제품을 만들지 않으면은 이제는 공급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상주도 산단을 만들 때 스마트 산단으로 가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도에서도 했었고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이제 지사님께서 수용하시겠다고 했고 또 이제 그 이어서 우리 상주에서도 그렇게 준비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상주는 그러면 농업인데 지금 얘기하시는 것들이 그린 뉴딜과 우리 상주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이런 좀 생각들이 있었는데 되게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농업과 식품 그러면은 호남에서도 지금 클러스터를 하지 않느냐 그럼 경북에서도 하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 그렇게 또 해나가야 되지 않겠나 제가 들으면서 그런 얘기 했었고요. 또 이제 나왔는 김에 우리 또 김택한 자장님께서 그 석포재련소 또 얘기도 하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그러면은 할 것인가 여기 대해서는 정말 우리 그 경상북도에 고민이 좀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전국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래서 하여간 저도 도의회에 있으면서 경상북도 전체적인 발전 속에서 또 우리 상주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것인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수도권에 너무 집중되어 있고 지역은 소멸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하여간 저도 미약하지만 힘을 보태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큰 박수로 이 말을 해주시죠. 제가 이제 전 세계 한 60개국에 가봤고 이제 이 여러 나라에 살았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제가 독일, 미국에 이제 살았는데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소위 우리 상주 같은 지역을 이제 농업 6.0이라고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농사만 짓는 게 아니고 이제 식품업과 관광산업과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연관해서 그 지역이 다시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상주 같은 경우는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사업이 몇 개 있어요. 사실 대한민국 최초 사업들이 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럽은 새로 붐을 있는 게 뭐냐면 가족 호텔입니다. 가족 어린이 호텔입니다. 가족 어린이 호텔로 거기 와서 감자도 캐고 양도 키우고 그 다음에 농사도 이렇게 체험도 함을 뿐만 아니고 이제 아주 여기에 낙동강변에 저는 아주 중요한 그래서 이제 상주가 어떻게 보면 중심이 돼서 전국으로 체인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산업적 사실 미래가 기대가 있다는 걸 우리 김영선 의원님하고 똑같이 제가 생각하면서 이제 같이 어쨌든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상주야말로 이제 미래로 다시 뻗어나갈 수 있는 그야말로 메카가 허브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브레인스토밍하시고 또 노래 가시면 저는 충분히 다시 상주가 옛날에 상주가 어디 상주입니까? 경상도 이 경주와 상주의 이름이 이 상주 아주 중심 도시인데 그날이 꼭 오리라고 봅니다. 이제 우리 혹시 그 플로아에서 또 우리 혹시 상주 발제나 아니면 그 토론 또 이 발제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두 분만 받겠습니다. 자기 소속 이름 말씀해 주시고 간단하게. 이거 기사 써야 돼서 그렇습니다. 예, 상주시의 이승일 의원입니다. 일단 뭐 이건 전부 다 드리는 질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각각 이제 뭐 패널 분들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각각 뜯어보면 뭐 꽤 괜찮은 뭐 제안이고 방법이시긴 하세요. 그런데 그걸 상주에 접목시키면 별로 안 와닿는다라는 거죠. 권찬호 그 패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IT 산업 쪽으로 관련해서 서버라든지 이런 구축 산업을 하자 좋죠. 근데 기업 유치가 상주가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문제는. 그리고 전찬욱 저기 예 그냥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에 잘성을 주자, 뭐 노동의 유연성을 주자 하는 것들이 뭐 대부분 아시겠지만 이게 IMF 터지고 나서 IMF가 요구한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뭐가 되냐면 비정규직이 되게 많아져 버렸죠. 그래서 현재 젊은 아이들이 갈 데가 없어요. 일할 자리가. 그러면 저임금 노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 저임금 노동을 하는 아이들이 과연 이 상주에 남아 있을 거냐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저희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주에서 내들고 있는 뉴딜 정책 중에서 과연 이 정책을 해서 상주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젊은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될 수 있느냐 따지면 그것도 안 돼요. 가장 대표적인 게 스마트팜인데요. 저희가 이제 국가 정책을 하고 있는 게. 그러면 그 스마트팜 정책을 했을 때 외부 기업들이 대부분 이제 이렇게 그 연구를 하는 그쪽 섹터로 들어와서 그냥 연구만 하다가 그 알맹이는 빼서 본사로 올라가죠. 여기는 실증단지밖에 없어요. 그러면. 근데 그게 운영비가 얼마 들어가냐면 연간 보통 한 30억에서 4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근데 초반에 그 우리 김호준 과장님께서 오셨으니까 이제 드리는 말인데 그때 도 담당 주무관이 와서 뭐라고 했냐면 연간 운영비를 4억을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때 질의를 했을 때 말도 안 되는 답변을 하고 간 거죠. 공청회를 할 때. 그러니까 이런 지금 상주에서 일어나고 있던 모든 프로젝트들이 하나도 안 맞아요. 상주하고 접목이. 그래서 진짜 그 KNUD를 들어가면서 있어서 상주한테 들어올 것들이 차라리 스마트팜 쪽으로 갈 것 같으면 스마트팜하고 연계돼서 해야 될 게 뭔가 하면 물류 클러스터 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진짜 뭐 식량 쪽으로 가서 한다든가 그래야지 뭐 새로운 인구가 유입이 되겠죠. 그게 진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되는 거지. 지금 대기업에서 뭐 연구직들 내려와서 하는 것들이 일자리 창출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동네에서 뭐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 그렇게 들어가지도 못할 거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상주의 역할 맞는 그러한 KNUD의 정책이 무엇인가 이거는 새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혹시 실장님 뭐 한 말씀 하시죠 거기에 대해서. 네, 김호진 경제실장입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실제 창출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는 저희 도에서도 충분히 이제 늘 고민하는 문제고, 물론 스마트팜 자체는 제가 직접 그 소관하는 업무는 아니긴 하지만은 어느 사업 유형이든 그런 형태로 이렇게 내실화가 안 되는 부분들은 항상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말씀대로 단순한 스마트팜이라는 하나의 그런 실정 인프라만 들어서 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 작은 된장을 생산하는 공장이든 뭐를 생산하는 공장이든 작은 공장이라도 하나 같이 와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 기조인 것이고, 그런 면에 봤을 때 아까 제가 잠깐 뭐 제한 취지로 말씀드린 거하고 연계해서 하나 덧붙인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비대면으로 지금 이렇게 직접 시장에 가거나 마트에 가서 식제품 사는 게 아니라 식제품마저도 전부 다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사는 시대에 상주가 만약에 스마트팜이라는 단계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의원님 지금 질의하신 내용대로 그런 R&D에 겹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가장 핫한 게 이제 소위 마켓 컬이라고 일반적인 저희들 그 쿠팡이나 이런 것처럼 일반적인 식재료 신선식품을 전부 다 그러한 온라인 유통망으로 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상주는 워낙에 300위부터 해서 이런 건강과 이런 식품의 이미지가 강한 메리트가 브랜드가 있는 도시니까 소위 그러한 그 마켓커리의 일종의 그런 식품 농업 생산 공장 같은 이런 브랜드로 하나를 내세우면서 또 스마트팜이 있기 때문에 그 스마트팜을 명분으로 이런 마켓커리와의 직접적인 연결과 이런 네트워킹과 그런 사업화를 통해서 하나의 그 대표 브랜드를 타시군보다 먼저 가져간다면, 단순히 의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스마트팜이 그냥 R&D 인프라고 대기업의 그냥 현장 연구소 같은 그런 한계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의 농업인들 생산해서 공급하는, 그리고 작은 그 연계된 납품 공장들이 생길 수 있는, 정말 디지털 같은 그런 첨단 공장은 아니지만 지역에 몇 명, 5명, 10명이라도 고용할 수 있는 그런 공장들은 생길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과제 상당히 중요한 과제라고 보고, 저도 농정부서와 그런 우려나 아쉬움을 한 번 더 전달하고 저희 경제부서에서 좀 지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우리 두 분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김호진 실장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상주에 가장 먼저 만들게 될 겁니다. 그죠? 해서 하여튼 뭐 작은 소규모 하여튼 단지라도 만들어서 어쨌든 실천하면 나중에 저는 분명히 확장되고 뻗어가리라고 봅니다. 다시 한 분만 마지막으로 두 분 그래요. 그럼 두 분 다 하시려면 짧게 그죠? 우리 뒤에 계신 분부터 먼저 마이크.
저기 뒤에.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상주 시내에서 보험 대리점을 하고 있는 김문성이라고 합니다. 아까 이성일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지금 이 K 뉴딜이라는 게 너무 이렇게 좀 크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 앉아 있는 저희들은 사실 뭐 지금 왜 우리가 여기 와서 나하고 연관되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무슨 얘기들을 하는 건지 하는 그런 생각들이 사실 좀 들었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이면성 그 부시장님께서 보니까 우리 뭐 상주에 이제 여러 가지 뭐 많은 준비나 계획들을 많이 하고 계시던데 아까 말씀하신 게 농업인이 한 3만 명 정도 그죠? 그러면 나머지는 실제적으로 6만 8천 명은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자영업이라든지 다른 것들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또 그 중에서 6만 8천 명 중에 사실 고령자 빼고 나면은 실제 뭐 벌이를 할 수 있는 인원은 얼마 안 되는데 모든 선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농업에만 맞춰져 있습니다. 아까 권찬호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스마트 시티라든지 아까 또 누가 말씀하셨는데 상주는 무제의 도시입니다.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10년 정도는 모르겠지만 20년, 30년이 지나면은 굳이 서울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모든 미래학자들이 강남 폭망농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굳이 강남에 살아야 할 이유가 없거든. 이제는 내가 재택근무가 일상화될 것 같으면은 사실 교통만 제대로 된다 그러면은 상주같이 이런 무제의 도시, 살기 좋은 도시에서 얼마든지 근무할 수 있는 여건만 만들어진다 그러면은 어떤 정말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정주 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인프라는 돼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상주시 전역을 어디를 가도 이 축산 분뇨가 해결해야 될 가장 큰 문제겠지만은 그리고 말씀하실 때도 뭐 아까 이제 뭐 그린 도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그린 도시에 어떤 오염 물질이라든지 이런 건 사실 없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축산을 멀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축산이 또 상주에서 차지하는 부분도 상당히 크고 경북에서도 차지하는 부분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어떤 시 차원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든 어떤 교통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지만이 아까 말씀하신 스마트 도시까지는 아니더라도 권찬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하다못해 은택트 시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여기에서 만들었는 어떤 식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플랫폼으로 할 수 있는 그 물류라든지 이 플랫폼 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가져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시하고 경북대하고 같이 어떤 머리를 맞대고 도에다가 SOS를 요청해서 어떤 그 스타트업들의 어떤 인큐베이터 역할을 시에서 그다음에 정부에서 좀 보조를 받아서 한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경북대생들 중에서 내 사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굳이 안 나갈 겁니다. 대구에서 졸업하신 분들도 야 상주 가면은 어떻게 보조해 준대. 서버비라든지 이런 거 다 공짜래. 그러면은 그런 분들이 오히려 상주로 몰려올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당장 이렇게 짧게 5년, 10년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좀 더 길게 보고 어떤 큰 정책을 좀 펴주셨으면 하는 게 사실 좀 바람이고요. 그리고 아까 또 뭐 고마하시죠. 한 개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시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들이 빠진 것 같은데 아까 교통망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도로가 아니고 철도입니다. 철도가 중심이 교통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교통은 도로인데 앞으로의 교통은 철도입니다. 근데 상주는 이 철도에서 지금 다 비껴가고 있습니다. 뭐 시에서는 인지를 하고 계시겠지만은 지금 동서횡단에서도 빠져 있는데 이 철도 두 개는 상주가 살려고 하면은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어떤 관광을 살리기 위해서도 그렇고 무조건 유치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힘을 좀 모아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우리 잘 말씀하신 같이 저도 이야기했고 아까 우리 시장님 또 부위원장한테 철도를 아까부터 뭐 계속 철도 식사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마시고 그 다음에 우리 그 부시장님, 실장님, 그 다음에 우리 경북대 세 분이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그래서 이 자리가 만들어진 겁니다. 아니면 이 자리가 없었으면 이런 기회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논의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걸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짧게 말씀드립니다. 예, 고생 많으시는데요. 저는 상주시 소속이고요. 이모 씨입니다. 저는 상주시 부시장님께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건 지금 여기 계시는 다른 네 분의 패널 분들은 일단 상주에 거주를 안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상주시 부시장님, 예, 뭐 특별히 또 경북대학교 본부장님 계시는 모양인데, 예, 상주시 부시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내없이 저희가 한 1, 2년 전만 해도 인구 10만이 붕괴된다고 해서 그걸 막기 위해서 하고 있었지만 결국은 2,000명, 3,000명이라는 인구가 빠져나갔지 않습니까? 결국 들어오는 것보다는 나가는 게 많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럼 그 나가는 사람들이 과연 누가 나갔을까요? 젊은 사람들이 나갔다고 봅니다. 젊은 사람들이 나가는 이유가 아까 이성일 시의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여기서는 최저임금밖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아니면 공무원 되는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러면 앞으로 상주시에서 나온 젊은이들이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게 학원도 사실 거의 없어지고 무언가 배우려고 해도 여기서는 배울 수가 없습니다. 뭐 음악을 배우고 싶어도 기타 학원 한 군데, 두 군데 정도, 그리고 다른 기술을 배우려고 해도 없다는 거죠. 앞에 패널 분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새로운 직업이 생긴다면 새롭게 배워야 되는데, 그죠? 그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북령 없이 학원이라든지 배움의 장소가 북령 없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상주시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또 그런 청년들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를 하고 있는지, 물론 많은 직업들을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 하신다 하지만 제가 봐서는 결국은 그거는 수박 겉핥기씩밖에 안 되는 일용직이라든지 안 그러면 계약직이라든지 이런 숫자 노름에 대한 그런 것을 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빠져 안 나갈 수 있는 그런 직업 훈련을 할 수 있는 곳과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직접 진짜 필요하지 않을까, 그걸 묻고 싶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 우리 마지막으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 말씀. 예, 먼저 김문성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상주시의 인구 중에 농업 인구가 한 3만 명 정도 안 되고 나머지는 이제 다른 업에 이제 종사하시는 분들이고, 아까 농업 쪽으로 이제 거의 우리 예산을 많이 투입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농업 쪽에도 많이 하지만 우리 지금 그린 뉴딜 사업의 대부분이 농업 쪽이라기보다는 우리 시 전체에 골고루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린 뉴딜이 여러분들도 지금 보셨겠지만 아직까지 구체화되지 못해가지고 우리 눈에 바로 잡히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39개 사업을 구상을 하고 있지만은 이것을 우리 상주에 맞도록 하나하나 이제 구체화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좀 더 지켜봐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도로보다는 철도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제 맞습니다. 우리 지금 중부 내륙 철도가 수서에서 출발해서 문경까지 오고 문경에서부터 김천까지 71km가 지금 계획상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상주시에 지금 우리 시에서는 이 중부 내륙 철도를 문경에서부터 김천까지 연결시키는 그걸 위해서 엄청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그러면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만큼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뒤에 말씀하시는 우리 이모 씨라고 말씀해 주신 분, 실제 말씀 맞습니다. 상주시가 인구가 10만 명이 붕괴가 됐고, 붕괴가 됐는 게 되고 나서부터 실제 출생률보다 사망률이 많고, 그 다음에 우리 상주시의 전입보다 전출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가 이렇게 계속 줄고 있고, 인구가 준다는 게 아무래도 이제 젊은 사람이 많이 빠져나가겠죠. 저도 상주에 7월 1일자로 와가지고 이래 보니까 상주가 이제 전통적인 농업 도시면서 오래된 도시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새로운 변화를 대응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라든지 이런 게 좀 부족한 게 맞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에서 청년들을 위해 가지고 청년들을 창업을 할 때 그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든지 또 청년들이 그 귀농귀촌을 하게 되면은 그 농업에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들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우리 시민들의 피부에 당사자들의 피부에는 아직까지 다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그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 제대로 그 정착하면서 발전할 수 있도록 어떤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뭐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관련 부서와 같이 그 노력해서 그렇게 가능하면은 우리 지역의 젊은이들이 그 많이 정착해서 잘 살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만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실 제가 작년에 아까 김용기 부위원장이랑 같이 유럽을 갔습니다. 이제 독일을 가서 독일이 그 인더스트리 4.0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4차 산업혁명의 발상지고 또 지금 그린 뉴딜을 앞서서 하고 있는 현장을 쭉 보고 사실은 이제 이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한국판 그 뉴딜은 사실은 아주까지는 좀 추상적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 차원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가이드라인이나 구체적인 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행사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으로 그 부위원장이 여기 가서 경험하고 그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디지털 뉴딜을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를 본인이 고민할 수 있는 또 브레인스토밍 하시는 좋은 기회고 이제 상주가 사실 처음으로 이걸 했기 때문에 상주 여기 모든 참여분들이 우리 부시장님한테 카톡이나 문자를 보내서 디지털 그린 뉴딜을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아이디어를 많이 주시면 그걸 또 다시 이제 서울로 올려보내면 또 제도 열심히 이제 그게 사업이 성공하도록 그러니까 돈이 100조 지금 쌓여 있어요. 쌓여 있는데 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해야 될까? 이건 그야말로 시민이 참여하고 기업이 참여하고 또 이 시가 참여해서 여러분들의 사업을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하나의 시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여기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고맙고 이 K 뉴딜이라는 건 단순한 K 뉴딜이 아니고 이제 지금 또 그 대전환의 시대입니다. 한편에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또 기후 환경 뭐 저출산 고령화도 있지만 엄청난 세계적인 파고가 오고 또 하나는 코로나라는 이런 우리가 이제 위드 코로나와 같이 살아야 되는데 이 새로운 엄청난 대전환의 시대에 우리는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위기다 그럴 때 우리는 기회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고 경상북도의 미래가 있고 상주의 미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항상 이제 전 세계 다니고 전국을 이제 특강 다니면서 강조하는 게 사실 코로나가 코리언을 잡지 못합니다. 코리언이 코로나를 잡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빠르기 때문에 하루에도 18번 빨리 하는 엄청난 우리 나름대로의 역량이 갖춰진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야말로 남이 해주는 것보다는 우리가 스스로 찾아가고 만들어가고 창조하고 또 그야말로 세계를 선도하는 그런 어쨌든 나라가 되기를 꿈꾸면서 저는 오늘 상주에서 새로운 희망을 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런 왕성한 토론 논의가 그야말로 토론 논의로 끝내지 않고 구체적으로 실체를 가지고 물건을 만들고 메이크하고 창조하고 그런 상주가 다시 중심이 되도록 바라면서 시장님, 부시장님 다음에 저를 한번 또 초청하겠죠. 이제 우리 실장님도 그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 모임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구체적으로 하나씩 만들어가는 그런 자리에 첫 킥오프 출발점이라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좀 많이 2시간 반 동안 당장 참여해 주시고 노력해 주신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감사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